네, 10번 문제입니다.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 이렇게 있는데요. 기울기가 m인 직선이 3, 4분면에서 만나는 점을 P라고 하고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자. 자, 문제에서 말하는 상황에 대한 그림을 좀 그려보면요. 반지름이 2짜리 원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y는 mx, 그러니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죠. m은 이제 양수겠죠. 이렇게 되고 3, 4분면하고 만나는 점, 이 점의 좌표를 P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OP가 나타내는 각은 여기가 되겠죠. OP 동경이 나타내는 각은 여기를 얘기할 거예요. 요 세타에 대해서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 5분의 1일 때 이 5분의 1가 될 수 있는 m을 다 구하라 라고 한 거예요. 자, 삼각함수의 정의 쪽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삼각함수의 정의라는 건 이 점의 좌표를 x, y, 그쵸? 그리고 요 길이를 이제 원의 반지름 r이라고 했을 때 사인은 r분의 y, 코사인은 r분의 x, 탄젠트는 x분의 y. 요 관계식으로 좀 가기 위해서 P점의 좌표를 좀 구하겠습니다. 자, y는 mx랑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가 만나는 점이니까 x제곱 플러스 y자리에 mx 집어넣으시면 m제곱 x제곱은 4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x제곱은 뭐가 나오냐면 m제곱 플러스 1로 묶은 다음에 이쪽으로 나누시면 m제곱 플러스 1분의 4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x는 뭐가 되냐면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2 이렇게 될 텐데요. 지금 3, 4분면 위에 있는 점이니까 x의 부호가 뭐다? 마이너스다. 이렇게 가면 되겠죠. y의 부호도 이제 마이너스로 잡으면 됩니다. 자, y좌표는 어떻게 하냐? x에다 m을 곱한 거잖아요. y는 mx 위의 점이니까. 그래서 y좌표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2m. 이렇게 이제 잡아낼 수 있겠죠. 자, 이거 가지고 문제에서 말한 사인, 코사인 곱한 게 5분의 2다 가지고 식을 세워보겠습니다. 자, 사인은 r분의 x, r이 지금 반지름 2짜리잖아요. 그래서 2분의 요거. 2분의 요거 하시면 약분되면서 그냥 요렇게 쓸게 내가. 이렇게. 곱하기 r분의 y 하시면 네, 요거죠. 는 문제에서 5분의 2, 여기 5분의 2라고 줬습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면서 플러스 될 거고 분모에 루트 똑같은 거 있으니까 이제 제곱되면서 루트 m제곱 플러스 1 한번 쓸까요? 자, m제곱 플러스 1분의 m은 5분의 2다. 이제 요거 푸는 거겠죠? 자, 보통 크로스로 곱한 다음에 한쪽으로 정리하시잖아요? 그럼 2m제곱 마이너스 5m 플러스 2는 0 나오고요. 요거 인수분해해서 풀려요. 푸시면 m은 2분의 1 또는 m은 2가 나옵니다. 문제에서 원하는 건 모든 m의 합. 모든 m의 합이니까 답은 둘이 더하면 2분의 5 하셔도 되고 여기서 근각계수로 풀어도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10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11번 문제입니다. 요 문제는요, 선생님이 내다 보니까 좀 이렇게 됐지만 거의 이 고1 때 많이 풀던 그런 조건들이죠. 고1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에 그 점구하는 것만 이제 지수함수 위의 점이기 때문에 여기 나온 거고 거의 고1 때 풀었던 식 다루는 연습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개수가 모두 정수인 두 1차 다항식 fx, gx라고 그랬으니까 fx를 여러분이 ax 플러스 b라고 놓고 푸시면 가조건에 의해서 gx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둘이 더해서 3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잡히겠죠. 그래서 하나를 ax 플러스 b라고 놓고 나머지 하나 이제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 플러스 3 이렇게 두라는 게 가조건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정보 같아요. 그럼 문자가 많아 보여도 사실상 두 개밖에 없거든. 그러면 a, b를 아마 찾게 될 것 같아요. 여기서 a, b를 찾으셔가지고 이쪽으로 내려가서 fx 뭔지 쓰고 gx 뭔지 써가지고 뭐 만나는 점 찾는 문제니까. 자, 요거 해보죠. fk 빼기 gk는 2k 더하기 f0 g0. 자, 그러면 요걸 직접 내가 넣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fk는 저기다 k 집어넣으시면 나조건. 자, ak 플러스 b랑 뭐를 뺀다는 거죠? 마이너스 ak 마이너스 b 플러스 3을 뺀다는 거죠. 이게 fk 빼기 gk죠. 요거 좌변 더 계산해보면 2ak 플러스 2b 마이너스 3입니다. 좌변. 그쵸? 자, 그리고 우변을 해볼게요. 2k 플러스 f0 빼기 g0이면은 2k 플러스 f0이면 b죠?
그리고 G0이면은 마이너스 B 플러스 3인데 그걸 뺀대죠. 마이너스 B 플러스 3. 그래서 얘가 2K 플러스 2B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둘이 어때야 된다? 지금 같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얘네 둘이 같으려면 2B 빼기 3 쪽은 다 똑같고요. 2AK랑 2K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A가 뭐다? 1이라고 결정이 된다 이거예요. 나의 총 결과물이, 나의 마지막 결과물이 A가 1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다식에서 fx 세제곱 더하기 gx 세제곱을 줬으니까 저거는 보통 곱셈 공식 변형해서 x 좀 생략하고 쓸게요. f 더하기 g의 세제곱 마이너스 3 f 곱하기 gx 더하기 f 더하기 gx 이렇게 이제 변형할 수가 있죠. 요게 지금 9x 제곱 마이너스 63x 플러스 117 이렇게 써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f 더하기 g를 가해서 아예 3이라고 대놓고 줬단 말이야. 27이죠 얘는. 27 넘어가서 이쪽으로 빼면 요 상성이 90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3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9죠. 여길 마이너스 9로 다 나누라는 거야. 그러면 깔끔하게 어떻게 되냐면요. fx 곱하기 gx만 남고요 여기. 자, 마이너스 9로 내가 나눴기 때문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7x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 90이거든요. 마이너스 9로 나누면 이제 마이너스 10 이렇게 돼서 요거 마이너스로 묶으시면 x-2 하나, x-5 하나 나와서 하나가 이제 x-2고 하나는 마이너스 x 뭐 마이너스가 어디 붙을지 모르겠죠 우리가. 그러면 요 식을 한번 보시면 되죠. 지금 분명히 요런 걸로 써있는데 a가 1이라고 그랬잖아요. a가 1이니까 fx가 x 더하기 b고 gx는 마이너스 x 빼기 b 플러스 3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둘이 지금 하나에 마이너스를 붙이는데 보통 gx 쪽에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gx가 뭐 요거를 가져간다고 칩시다. 마이너스 붙여서. 그럼 g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죠. 그러면 fx가 이거라고 치면 fx가 이거면 여기에 마이너스 붙인 거에 3 더하면 요거 맞죠? 그래서 gx가 요거다. 이렇게 잡아볼 수 있겠죠. 또는 선생님 이게 fx면 이게 gx 아닌가요? 할 수 있는데 요게 gx면은 마이너스 x 플러스 2죠. fx는 x 마이너스 5거든요. 그럼 얘한테 마이너스 붙인 다음에 3을 빼야지 이게 나오죠. 근데 3을 더해야 gx라고 한 거니까 내가. 그래서 fx는 요거, gx는 요거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 가나다 문제를 풀면서 얻어낸 최종 결론입니다. 최종 결론은 왼쪽에 내가 쓸게요. fx는 뭐냐면은 x-2 g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여기 지우고 요 밑에 이제 문장들의 해석을 하면서 풀겠습니다. 자, y는 2의 fx승. fx가 x-2니까 y는 2의 x-2승. 얘가 뭐랑 만나는 점? y는 1하고 만나는 점. 그럼 y에 1 집어넣으시면 x가 2 나오죠? 그래서 a가 뭐가 나오는 거야? 2,1이 일단 나옵니다. 자, 점 다 찾고 이제 넓이 구하는 쪽으로 갈게요. 자, y는 4의 gx승. 4의 gx가 지금 마이너스 x 플러스 5. 얘가 y는 1하고 만나는 점. 얘가 y는 1하고 만나려면 x가 5여야 되죠, 지금? y는 1이고. 자, 그 다음에 이 두 함수가 만나는 점을 c. 두 함수가 만나는 점은 밑을 같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2의 x-2승과 2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10승이 같다라고 두고 풀겠죠. 요거 푸실 때는 밑이 같으니까 지수끼리 같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수끼리 같다 푸시면 x가 지금 4가 나오는 거 같죠? c가 4, y 값은 4를 여기 집어넣으시면 2의 제곱이죠. 그래서 4,4. 뭐 여기다가 집어넣으셔도 돼요. 4 집어넣으면 4,4 똑같이 나오죠. 자, 그래서 얘는 그림이 어떻게 될까 보면은 얘네 둘이 y가 똑같기 때문에 여기가 2,1 그리고 여기가 5,1 그리고 c라는 점은 여기 4,4 여기 이렇게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삼각형의 넓이니까 당연히 요 길이를 밑변 요 길이를 높이로 보면 되겠죠. 요 길이는 x 값의 차이니까 3, 요 길이는 y 값의 차이니까 3. 그래서 3 곱하기 2분의 1까지 하시면 삼각형 넓이는 1번에 2분의 9로 나오게 됩니다. 네, 12번 문제입니다. 로그 계산을 주고 나도 이제 로그 계산을 준 거죠. 그때 A의 로그 C의 B 여기 좀 흐려서 잘 안 보이는데 로그 C의 B입니다. 지금 C의 B A 로그 C의 B. 자, 그러면은 가족분을 보고 여러분이 먼저 떠올라야 될 건 뭐냐면 우변은 뭐 곱하기니까 그냥 놔둔다고 쳐도 좌변에 지금 밑이 같아야 더하기가 되는데 밑이 같지 않고 진수가 같잖아요. 그 진수를 밑으로 바꿔서 이제 더하기를 해줘야 되니까 밑변환 공식으로 자, 가족과 자, 로그 A의 B 분의 1 더하기 로그 A의 C 분의 1 이렇게 더한다 이거죠. 얘는 뭐가 되냐면 통분하시면 로그 A의 B 곱하기 로그 A의 C 분의
분자가 로그 A의 C 더하기 로그 A의 B니까 로그 A의 BC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렇게 더하기를 이제 해내기 위해서 내가 밑변환 공식까지 쓴 거죠. 자, 근데 얘가 우변에 요건데 지금 잘 보시면 분모에 로그 A, B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밑과 진수 바꾸면서 로그 A의 B분의 1로 바꿔서 로그 A의 B 분의 로그 C의 10 이렇게 보시면 양변에 로그 A의 B 요건 지금 0이 아니기 때문에 B가 1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B가 1이 아니니까 0이 아니라서 약분이 가능하고요. 그럼 내가 얘를 이쪽에다 곱해서 쓰시면 로그 A의 BC는 뭐가 되냐면 로그 A의 C 곱하기 로그 C의 10. 자, 밑변환 공식으로 로그끼리 곱할 때 이렇게 같으면 없앨 수 있죠. 그래서 뭐가 돼요? 로그 A의 10. 자, 그러면 얘랑 얘랑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밑이 같기 때문에 진수끼리 같아야 되죠. 또는 진수가 다르더라도 뭐 밑이 다르더라도 진수가 뭐 1이면 성립하는데 지금은 그 상황 아니니까 BC가 10이랑 같다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가족권을 제일 깔끔하게 정리하면 B 곱하기 C가 이제 10이다를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 B, C가 1이 아닌 세 자연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B 곱하기 C가 10이라고 했을 때 B랑 C가 나올 수 있는 조합은 두 개밖에 없어요. 2 하나랑 5 하나밖에 없죠. 첫 번째 케이스 B가 2고 C가 5인 경우, 두 번째 케이스 B가 5고 C가 2인 경우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나 조건을 이제 써먹어 보고 싶잖아. 근데 어차피 여기서 B와 C는 자리를 바꿔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첫 번째랑 두 번째에서 A는 똑같이 나올 거예요. 계산하면. 근데 왜 케이스가 두 개냐? 마지막에 요거 계산할 때는 이제 최소값이니까 A가 어차피 똑같이 나온다면 로그 C의 B가 최소인 순간을 찾아야 되는 거겠죠. 일단 A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B가 2고 C가 5면은 나식에다 대입해 보시면 2의 로그 5 A의 5승 요거죠. 이게 루트 2다. 그러면 로그 A의 5가 2분의 1이라는 거고 요건 A 이쪽으로 보내면 A의 2분의 1승이 5다 이거니까 여기서 A가 25라고 나오고요. 두 번째 상황도 똑같이 넣어보시면 이번엔 여기가 5고 여기가 2잖아. 근데 밑변은 이렇게 둘이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A가 나와요. 여기서도 A가 25 나옵니다. 똑같이. 여기서도 A가 25 나와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마지막에 물어보는 건 요 값의 최소잖아요. 그러니까 25에 A가 25고 로그 B, C의 B거든. 그러면 요 값이 제일 작으면 좋잖아요. 그러면 2의 5보다는 5의 2가 더 작겠죠. 1이 안 되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이쪽으로 푸셔야 된다는 거야. 최소값을 구하려면. C가 저기 있죠. C가 요거니까 C가 큰 걸로. 요거. 요때가 이제 된다 이거 최소값은. 요거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거 둘이 자리 바꾸시면 2의 로그 5의 25. 그러면 2의 제곱이죠. 요거. 그래서 4. 이게 최소고요. 최대는 이제 여기가 2고 여기가 5인 게 이제 최대겠죠. 둘이 자리 바꿔서. 근데 요거는 뭐 내가 봤을 때는 단순히 자연수로 나오지 않는 값이네요. 그래서 답은 4. 최소값은 4로 나오게 됩니다. 네, 13번 문제입니다. 요 문제 이제 읽으셨잖아. 읽었을 때 이제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 다 로그 3이내로 보이셔야 되거든. 그래서 로그 3을 계속 쓰면은 이게 풀이도 길어지고 하니까 로그 3을 그냥 없애고 그 개수로만 난 읽을 거예요. 2, 3, 4, 5. 이게 어차피 더하기 빼기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개수끼리만 가져와도 충분하거든요. 근데 요 로그 9 있죠? 로그 9를 뭘로 읽으셔야 돼 이제? 그래 뭐 내가 쓰는 규칙대로 읽으시려면 얘를 로그 2, 로그 3으로 그냥 2로 보겠다는 거예요. 얘는 3로그 3이니까 3. 그렇죠? 얘가 3이죠 지금. 얘가 2고. 그래서 얘가 7인 거야 지금 우리 눈에는. 얘가 9인 거고 계산에 대한 거니까. 그리고 얘도 2, 3, 4, 5 이렇게 보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F5 더하기 G5 F5 더하기 G5의 최대값 이렇게 물어본다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다 이거예요. 더하라 그랬을 때 어차피 그 앞에 있는 개수들끼리 더하니까 빼기도 그렇고. 자,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 3, 4, 5에서 2, 3, 4, 5로 가는 FG 두 함수가 있는데 F2랑 G 인버스 3을 더하면 9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되는 조합을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F 도트 G 인버스의 3, G 인버스 도트 F의 2 한 게 7이다가 됐을 때 이걸 만족하는 게 딱 한 번 있지 않나 봐요. 여러 개 있을 때 그 중에 이 둘이 더한 거예요. 최대값은 이라고 했죠.
자, 가조건부터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둘이 더해서 9가 돼야 되는데 얘랑 얘가 될 수 있는 값은 어쨌든 이 4개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은 뭐 둘이 겹쳐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다른 함수니까. F2랑 G 인버스 3을 더해서 9가 되려면 하나는 4, 하나는 5로 가는 방법밖에 없죠. 그래서 가조건을 먼저 가능한 걸 써보시면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첫 번째 케이스 F2가 4고 G 인버스 3이 이제 5로 가는 이게 첫 번째 케이스고 두 번째 케이스는 F2가 5고 앞에 게 5로 가고 뒤에 거 G 인버스 3이 4로 가는 거. 자, 인버스는 결국에는 G로 바꾸시면 G5가 3이다랑 똑같은 거죠. 얘는 G4가 3이다는 거고 바꾼다면 근데 지금은 내가 굳이 바꿀 필요 없을 것 같거든요. G 인버스가 다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1번, 2번 상황에 따라서 나조건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보셔야 되는데 나조건 보니까 F.G 인버스에 3을 집어넣으면 이거는 G 인버스 3이잖아요. G 인버스 3인데 여기선 G 인버스 3이 5거든. 그러니까 나조건에서 앞쪽에 있는 건 F5가 되는 거예요. F5 더하기 이쪽에 있는 건 F2를 구해서 그걸 G 인버스에 넣어야 되는 거잖아. F2가 4죠, 여기서. F2가 4. 그러면 이건 G 인버스 4네요. 이게 7이라는 거야. 이 첫 번째 경우로 계산을 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F5와 G 인버스 4를 넣어서 7이면 이번에도 숫자 조합을 생각해 보시면 이번에는 두 개가 어떻게 조합이 되냐면 2, 5 그리고 3, 4 두 개나 다 되죠. 근데 2, 5, 3, 4 중에서 이제 어떤 게 될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 케이스가 또 나눠지겠네요. 여기서 자 1-1이라고 내가 써볼게요. 1-1. 4랑 얘가 인버스가 5로 갔다고 쳤을 때 F5와 G 인버스 4를 내가 정해야 되는데 일단은 G 인버스 3이 오니까 얘가 5인 건 안 되겠죠. 지금 1대1 대응이어야 되잖아요.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G가. 애초에 FG가 1대1 대응이라고 했고. 그래서 얘가 4인 것도 안 돼요. 얘가 4면은 2도 4로 가고 5도 4로 가니까 안 되는 거죠. 얘가 4인 거 안 되고 얘가 5인 거 안 돼. 그러면 결국에 되려면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얘가 3으로 간다고 칩시다. F5가 3. 그러면 G 인버스 4는 이제 4로 가는 요 케이스. 3, 4 이렇게 가겠죠. 그 다음 또 두 번째 경우는 이게 있는 것 같아요. 1번에 2번 이쪽에서의 두 번째 케이스. F5가 지금 2나 5로 가야 되는데 얘가 5로 갈 수는 없으니까 얘가 5 F5가 5로 가고 대신에 G 인버스 4가 2로 가고 네, 이렇게. 그래서 이 앞쪽에서 두 가지 케이스가 가능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2번 케이스에 1, 2번 또 나눌 건데 요건 이제 나조건을 해석하시면 여기서 나조건을 해석하시면 얘가 5로 가고 얘가 4로 가니까 이거는 4로 간 거. G 인버스 3이 4죠, 지금. 4의 함수값 F4 더하기 F2가 지금 5로 간다고 그랬으니까 여긴 G 인버스 5죠. G 인버스 5. G 인버스 5가 7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번에도 둘이 더해서 7이니까 2 하나 5 하나거나 아니면 3 하나 4 하나인데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얘가 5로 갔고 얘가 4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것들만 좀 피해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2-1번에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얘가 5로 갔으니까 5로 간 거 피하시려면 예를 들어서 얘가 2로 갔다고 쳐볼까요? 얘가 2로 가면 얘가 5로 가면 되죠. F4가 2 그러면 G 인버스 5가 5 상관없죠? 이쪽은 어차피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내가 필요하면 보려고 그랬는데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2-2번. 자, F4가 이제 3으로 가잖아요. 얘가 3으로 가면 얘가 4로 간다. 근데 4로 가면 안 되죠. 그럼 얘가 4로 가면 얘가 3으로 간다. 요건 되죠? 그래서 F4가 4로 가고. 그때 G 인버스 5는 3으로 가고. 네. 그래서 가능한 조합이 지금 4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그리고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그 4가지가 있는 거죠. 이 4가지의 케이스들 중에서 이 가나 조건을 만족하는 건 그 4가지인 거야. 그 중에 F5 더하기 G5의 최대값. F5 더하기 G5의 최대값은요, 만약 가능하다면 F5가 5로 가고 G5가 5로 가면 좋겠죠. 둘 다 5로 가는 게 최대일 거 아니야. 그래서 10이 답이면 좋겠죠. 이게 답이면. 근데 둘 다 5로 갈 수 있을지 이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케이스가 4개잖아요. 이 4개를 다 해보는 건 시간이 아까워요. 그러니까 제일 큰 값으로 갈 수 있으면 되는 건데, 자, 이 케이스 한번 볼게요.
F5가 5, G5가 5로 갈 수 있나요? 못 가요. F5가 지금 3으로 갔죠. 그때는 이미 3으로 가네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에서는 둘 다 5로 가는 건 안 되겠죠. 그러면 이 케이스에서 그 다음 차선책을 한번 생각해봐. 4, 5가 가능한지. 4, 5가 가능한지. 그렇죠? 4, 5가 가능한지 보면 얘는 3으로 간다고 그랬으니까 얘가 4로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얘가 4로 가네요. 그러니까 F5 더하기 G5가 이때는 F5가 무조건 3이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아마 최대값이 안 나올 것 같아요. 필요하면 여기서 좀 이따 하면 되고. 자, 이번 케이스로 가볼게. 요거랑 요게 돼야 되죠. 자, F5가 5야. 똑하니 F5가 5라고 있어요. 그럼 얘는 가져가시고 G5를 내가 정할 수 있는지 보는데 여기서는 G5가 3이죠. 그러면 이 케이스로 F5 더하기 G5는 8인 거야. 그러니까 나는 8보다 더 큰 순간이 있는지 찾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서는 없어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이쪽으로 가볼게요. 자, F2가 5야. 그러면은 이미 F4가 5로 갈 수가 F5가 5로 갈 수가 없죠. F5가 5로 2가 5로 갔으니까. 그러면 그 차선책은 뭐냐면 F5가 4로 가는 건데 만약에 된다면 지금 F4가 4로 가면 여기서는 안 되고 요게 아마 가능성이 큰 것 같은데 여기서 F5는 5로 갈 수 있겠 4로 갈 수 있겠죠. 5로는 얘가 갔으니까 2가 5로 갔으니까 F5가 4로 갈 수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몇 개 해보니까 5, 5로 가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면 그 차선책은 이제 4, 5로 가는 게 있냐 이거야. 그게 가능하다면 이제 4번이 답인 거니까. 근데 여기서는 F4, 5가 4로 갈 수 있거든요. 그쵸? 얘가 5로 갔고 얘가 2로 갔으니까 뭐 F5는 4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때 G5가 어디로 가니? G5가 5로 가거든. G5는 5구나. 그러면 G는 갈 수 있는 가장 큰 걸로 갔고 F는 4로 갔어. 근데 아까 봤지만 5로 가는 건 없단 말이야. 저 네 가지 중에. 그러니까 최대값은 뭐다? 요거다. 그리고 이쪽 케이스에서 나온다. 이거랑 이게 겹쳐진 케이스. 이 케이스에서 나온다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다. 네, 14번 문제입니다. 7의 A승과 11의 B승이 같고 A 빼기 3과 B 빼기 2 곱한 게 6이다 라고 했을 때 10 곱하기 가우스 A 빼기 가우스 B. 즉 가우스 A랑 가우스 B는 이제 A, B의 정수 부분인 거잖아요. 정수 부분을 이제 찾아내는 문제인 건데, 자, 쌤이랑 많이 공부한 친구들이 이제 이 문제 딱 보자마자 어떻게 푸는지 알 텐데, 자, 7의 A승과 11의 B승이 같다 그랬을 때 우린 이 값을 K로 같다고 두시고 7은 K의 A분의 1승 그리고 11은 K의 B분의 1승이라고 두고 보통 이 A분의 1과 B분의 1을 연결할 수 있는 관계식을 주는데 네, 그걸 조금 숨겨놓은 겁니다. 숨겨놨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끄집어 내셔야 돼. 내가 볼 수 있는 모양으로. 그래서 A, B 전개를 할 겁니다.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2A 플러스 6은 6이니까 0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면 역수꼴이 나오시려면 보통 어떻게 정리를 했으냐면 얘를 오른쪽으로 넘기신 다음 A, B로 나눴어요. 천천히 해볼게요. 자, 2A 먼저 쓸게요. 2A 플러스 3B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좌변에 있는 이 A, B 곱으로 나누라는 거예요. 양변에 1은 그럼 B분의 2 더하기 A분의 3 이렇게 되죠. 이게 보통 우리가 써먹기가 좋은 관계식이잖아요. 자, 요걸 써먹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A분의 3과 B분의 2를 지수로 만드시려면 여기다가 세제곱. 그럼 7의 세제곱이 K의 A분의 3승이고요. A분의 3승 만들려면. 그 다음에 B분의 2승을 만드시려면 양변 제곱하니까 12의 제곱은 K의 B분의 2승 이렇게 되죠. 그럼 위아래를 곱했을 때 지수끼리의 합으로 바뀌잖아. 그래서 곱하시면 7의 3승 곱하기 11의 제곱이 K의 1승 이렇게 되니까 K인 거죠. 그래서 나는 뭐를 구했냐? K가 대략 어느 정도인지를 구한 겁니다. 자, 그럼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타겟은 A, B란 말이야. 그럼 A, B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계산을 해야 되냐? 7의 A승이 K잖아요. 근데 그 K가 이렇게 되니까 나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7의 A승이 7의 3승 곱하기 11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11의 제곱이 7의 몇 제곱인지를 대략은 쓰셔야 되는 거야. 7의 세제곱은 어차피 7로 표현이 되잖아요. 11의 제곱을 직접 계산하시면 121이거든. 121이면 7의 2점 얼마가 돼요. 왜죠? 7의 제곱은 49고 7의 세제곱은 343 맞나? 그랬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21은 7의 2점 얼마인 거예요. 정확히 말하시면 얘가 7의 제곱보단 크고 7의 세제곱보단 작으니까. 그러면 얘 정수분은 뭐가 돼요? 이게 곱하면 7의 5점 얼마나 지수끼리 더하니까. 그렇죠? 얘의 정수분 A가 뭐라는 거야? 5점 얼마라는 거예요, 선생님 말은. 그럼 A의 정수 부분은 5. 이렇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B쪽도 구해볼 겁니다. 자, 11의 비승이 K니까 11의 비승이 K가 지금 7의 3승 곱하기 11의 제곱이죠. 자, 그러면 11의 제곱 쪽은 그냥 놔두시면 돼요. 11의 제곱 쪽은 놔두시고 7의 세제곱을 바꾸셔야 되는데 내가 아까 343이라고 그랬죠? 맞나? 하도 계산하는 지 오래돼가지고 해볼게요. 7, 9, 64 7, 4, 28 343 맞네요. 곱하기 11의 제곱. 여기 지금 11의 비승이잖아. 그럼 이 343이 대략 어느 정도냐 아셔야 되는데 11의 제곱보단 크죠. 11의 제곱이 121이니까. 그리고 11의 세제곱보단 작아요. 그래서 얘가 11의 2점 얼마 승인 거죠. 얘도 결국. 그러면 얘가 곱하시면 11의 4점 얼마 승. 선생님 말하는 건 이 숫자는 11의 4점 얼마 제곱이니까 B가 4점 얼마죠. 그럼 가우스 씌우면 뭐겠어요? 여기에 4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50 빼기 4니까 3번 46이 답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입니다. y는 로그 2의 x, 이거를 편의상 나는 fx라고 할 거고요. y는 2분의 1의 x-2승 플러스 1, 요걸 내가 gx라고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나오는데 로그 a의 x, 여기서 구한 a 있죠. 둘의 교점의 x좌표. 그걸 a라고 그랬을 때 밑을 a로 쓴 요 함수, 요걸 hx라고 하겠습니다. 요건 gx예요. 네. 자, 다음 중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고 했죠. 자, 기억 a가 2보다 큰지 작은지 따지기 위해서 얘랑 얘랑의 관계를 먼저 볼 건데요. 자, 그림을 좀 잘 그리셔야 됩니다. 이건 그림이 한 90% 이상을 좌우하기 때문에. 자, 로그 2의 x를 먼저 그려볼 건데 로그 2의 x는 1,0을 지나고 1,0 여기를 지나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겠죠. 로그 함수 로그 2의 x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그랬을 때 2분의 1의 x-2승 플러스 1이면 2분의 1의 x승이니까 감소함수거든요. 감소함수인데 x축으로 2칸 가고 y축으로 1칸 올라가니까 중요한 건 점근선이 1이 됐다 이거예요. 얘는 점근선이. 요 지수함수는 점근선이 1이 되고, 근데 감소함수로 쭉 가시면 돼. gx를 그리면 감소함수로 쭉 가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가겠죠. 이게 이제 2분의 1의 x-2승 플러스 1. 여기 이제 gx인 거죠, 사실상. 요게 fx고. 네. 이랬을 때 이 교점에 접혀 있잖아요. 요 a. 여기 a가 있죠. 지금 선생님 그림상. 요 a. 요 a가 2보다 큰지 작은지죠? 선생님이 요걸로 뭐라고 설명을 많이 하냐면요. 이 교점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의 함수값의 대소가 달라요. 무슨 말이냐? a보다 왼쪽은 이 지수함수가 함수값이 더 큰 애들이 있고요. 교점을 지나고 나서 이제 그 대소, 크기가 바뀐다 이거야. 큰 거 작은 게. a보다 큰 데서는 로그 함수가 함수가 더 커요. 그러니까 얘가 2보다 큰지 작은지 따지실 때는 얘를 직접 구하려고 하시면 안 돼. 대수적으로 못 푸는 경우가 많다 그랬어요. 그걸로 푸는 게 아니라 2의 함수값이 로그가 큰지 지수함수 쪽이 큰지 그걸 따지셔야 돼요. 그래서 2를 각각을 집어넣어 보시면 얘는 2,1이야. 운이 좋게 2,1이라는 점을 지난다를 알았어요. 여기가 2라고 합시다. 2,1. 2가 여기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다 2 집어넣어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2 집어넣으시면 2분의 1의 0승. 그럼 1이잖아요. 1 더하기 1이니까 2입니다. 얘가. 얘는 y값이 2예요. 이때. 그러니까 당연히 2에서는 로그 함수보다, 로그 함수가 이거죠. 로그 함수보다 지수 함수가 함수값이 더 크니까 당연히 a가 2보다는 오른쪽 해서 기억이 맞다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니은으로 가볼 건데요. 니은으로 가기 전에 a가 2보다 크다를 알았기 때문에 로그 ax 그래프, 요 hx 있죠? 얘도 이제 그림을 그려줄 수가 있는데 hx는 밑이 2보다 크기 때문에 로그 2x보다 조금 더 밑으로 해서 이렇게 지나가죠. 1보다 큰 데서는, 1보다 작은 데서는 더 위로 가고. 그래서 hx를 그려보면 여기서는 이렇게 되고 1,0을 지나면서 얘는 이제 좀 이렇게 이제 가겠죠. 이런 식으로. y는 로그 a의 x. a가 2보다 크다는 걸 알았으니까 1보다 큰 데서 좀 밑으로 가는 이런 a라는 걸 알았죠.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질 때 지금 니은에서 말하고자 하는 요거는 뭐냐면은 여러분 이제 자꾸 선생님이 설명을 할 때 기울기 쪽으로 우리가 값을 바라보는 연습을 이제 해야 된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계산할 수 있는 덩어리끼리 좀 모아서 보시면 로그 2의 a를 이쪽으로 보내서 얘랑 계산할 거고요. a 로그 a의 b 있죠. 그러니까 로그 a의 b 얘를 오른쪽으로 보내서 얘랑 더 계산할 거야. 그래서 니은에서 물어보는 바를 내가 여기다 좀 적으면요. 자, 넘어오시면 좀 빠르게 천천히 할게요. 자, 로그 2의 a 넘어오면 빼기 이렇게 되겠죠. 좌변. 그리고 우변은 a 로그 a의 b 빼기 로그 a의 b 이렇게 있죠. 좌우변이. 자, 그랬을 때 얘는 로그 2의 a에 b-1을 곱한 거고 얘는 a-1배의 로그 a의 b인 거죠. 로그 a가 아닌가요? 로그 a의 b 맞구나.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은 a-1을 이제 나는 이쪽으로 나눠볼까요? 그리고 b-1을 이쪽으로. a-를 이쪽을 나누시면 a-1분의 로그 2의 a 그리고 여긴 b-1분의 로그 2의 b 여기까지 왔는데요. 로그 a의 b 여기까지 왔는데요. 자, 그러면 이 양쪽을 우린 뭘로 볼 거냐 이건데 얘는 이렇게 보자 이거예요. a, 로그 2의 a와 뭐 사이의 기울기? 1,0 사이의 기울기. 그럼 이쪽을 내가 빨간색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좌변을. a, 로그 2의 a면은 a가 여기잖아요. 교점. 교점에 이 로그 2의 a의 함수값. 요거를 1,0에서의 기울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요거의 기울기니까 지금 요렇게 된 거죠. 요 빨간색 기울기가 좌변에 해당하고요. 요 점은 뭘로 볼 수 있냐? 요 값은 뭘로 볼 수 있냐면 b, 로그 a의 b와 1,0 사이의 기울기로 볼 수 있죠. 이건 그러면 뭐냐? b라는 점, b가 근데 어디 있냐면은 둘이 만나는 교점을 b라고 했으니까 b가 지금 여기인 거네요. b죠. 그래서 1,0과 b, 로그 a의 b면 지금 여기거든요. 여기. 그렇죠? 그래서 내가 파란색으로 좀 할까요? 기울기는 1,0하고 2점 사이의 기울기니까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누가 더 큰 거예요? 좌변이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쪽이 더 크다는 걸 지금 알아냈어요. 이쪽이 더 크거든. 근데 내가 왜 끝까지 안 올라갔냐면 좀 조심할 것들이 있어요. 얘를 이쪽으로 나눴고 얘를 이쪽으로 나눴기 때문에 a 빼기라고 b 빼기이 0보다 큰지 보셔야 되는데 a, b는 다 이 교점이기 때문에 1보다 오른쪽에 지금 자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둘 다 양수라서 부동호 그대로 가시면 되고 뭐 얘 넘기고 할 때 풀마 바꾸는 거는 뭐 범위 그 부동호 부호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니은이 틀렸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이 틀렸고요. 이제 디귿을 보기를 확인하러 가볼 건데 디귿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요 A와 B의 위치를 정확히 조금 디테일하게 표현을 하셔야 되거든. 저 부등식이 나오려면. 조금 더 계산을 하기 위해서 여기 좀 지울게요. 자, 디귿을 이제 보러 가볼 건데요. 요 4분의 1하고 2분의 1하고 2분의 1 밑이 똑같이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디귿을 밑이 2분의 1인 걸로 표현하시면 2분의 1의 제곱보다 2분의 1의 b-2승이 크고 그게 2분의 1의 1승보다 크냐 물어보는 건 밑이 2분의 1인 감소함수 그래프이기 때문에 지수가 부호가 그 부동호 방향이 반대로 되면 요걸 물어보는 거고 이제 b가 4보다 작고 3보다 크냐 요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교점의 x좌표 b가 지금 여기 있는데 그거보다 왼쪽에 3이 있고 그거보다 오른쪽에 4가 있냐를 따지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3이 왼쪽에 있는지 그리고 4가 오른쪽에 있는지를 따지는 데 있어서 4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4를 집어넣을 때 이 아까도 했지만 교점보다 오른쪽에선 이제 로그 함수가 더 크고 교점보다 왼쪽에선 이제 지수 함수가 더 큰 로그 함수가 더 크고 왼쪽에선 지수 함수가 더 큰 거죠. 교점 기준으로. 자, 그러면 4를 집어넣어서 보시면 얘는 로그 a의 4 이렇게 되죠. 그리고 얘는 4를 집어넣으시면 값이 이제 뭐가 나오냐 2분의 1에 2 플러스 1승이죠. 그래서 4분의 5죠. 둘 중에 누가 큰지를 보자 이거거든요. 근데 A가 정확한 값을 내가 몰라요. 아쉽지만 A가 정확한 값은 모르는데 A가 2보다 크다는 지금 알고 있어요. 2보다 크다는 알고 있고 이제 얘가 3보다 작은지를 좀 찾아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3이 여기 있는지 3이 여기 있는지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3이 오른쪽이니까 얘랑 얘 중에서 3의 값이 누가 더 큰지 보셔야 되는데 여긴 로그 2의 3이잖아. 로그 2의 3을 계산하라고 요걸 줬어요. 0.3분의 0.48이 로그 2의 3이죠. 미분한 공식하면. 그래서 얘가 아마 30분의 48이니까 6으로 약분하시면 5분의 8. 여기가 지금 y값이 5분의 8이거든. y값이 5분의 8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지수함수. 지수함수에 x에 3 집어넣으시면 2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4분의 5잖아요. 4분의 5. 3 집어넣으시면 2분의 3이구나. 2분의 3. 2분의 3 이렇게. 그러니까 둘 중에 누가 크냐 봤을 때 얘가 더 크거든. 그러니까 3이 여기 있다는 확실한 거예요. 3이 여기 있다는 확실한 거야. 그러면 A는 어떻다? 2보단 크고 3보단 작다는 걸 알았어요. A는 2보단 크고 3보단 작아. 그때 3일 때 로그 지수함수에 집어넣은 값이 2분의 3이죠. y값이. 그때 3일 때 얘의 함수값을 구해보셔야 돼. 근데 로그 A의 3이잖아요. 로그 A의 3. 로그 A의 3. 근데 로그 A의 3은 어떠냐? 계산할 곳이 많이 없네요. 로그 A의 3은 A가 2하고 3 사이이기 때문에 요 값은 1보다는 크고, 그쵸? 그리고 로그 2의 3보다는 작다가 나오는데 로그 2의 3이 아까 계산했는데 2분의 3이었죠? 2분의 3. 그래서 로그 A의 3은 1하고 2분의 3 사이에 있어요. 1하고 2분의 3 사이. 요 값은 뭐다? 1하고 2분의 3 사이에 있다. 그래서 1하고 2분의 3 사이니까 당연히 요 2분의 3보다 작으니까 3보다 B가 오른쪽에 있다. 교점이 오른쪽에 있다. 요건 나오고요. B가 4보다 작다는 여기가 4가 있다고 치시면 4에서의 함수값을 비교하면 되잖아요. 그게 이제 요거죠. 로그 A의 4와 4분의 5인데 A가 2하고 3 사이라고 그랬잖아. 내가 이걸 풀려다가 어쩌다 하니까 3이 먼저 나왔는데 요걸 할 거예요. 이제 자, A가 2보다 좀 크기 때문에 요 값은 뭐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얘는 로그 A의 4는 로그 3의 4보다는 크고 로그 3의 2보다는 이제 2의 4보다는 작은 거 있죠. 근데 여기 이제 2거든. 요게 얼마인지는 0.48분의 0.6이죠. 요거 계산하시면은 이번에도 6으로 48분의 60이잖아요. 6으로 약분하시면 6, 8에 48, 8분의 10 그러면 4분의 5잖아요. 4분의 5보단 크고 로그 A의 4가 그죠? 그리고 2보단 작다 나오니까 요 값보다 큰 거죠 얘가. 그래서 로그 A의 4, 즉 여기다 4 집어넣은 값이 더 크다. 지수함수에 4 집어넣은 것보다. 그러니까 4는 교점보다 오른쪽, 3은 교점보다 왼쪽. 그래서 요게 성립한다를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이 돼서요. 보기에 3번이 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16번 문제입니다. 4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fx는 5의 x승 빼기 n이고 이걸 역함수, 요거 역함수가 이제 있고요. 만나는 두 점의 x좌표 중 큰 값을 gn이라고 한대요. 이제 어떤 지수함수가 역함수랑 이제 만나는 점이 두 개일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려지면 그때 이제 큰 값, 오른쪽 값을 이제 gn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gn. 그때 gn이 k 빼기 1보다 크고 k보다 작거나 같다. 즉 뭐 얘 정수 부분을 찾는 상황에 대한 얘기겠죠. 자연수 k니까 뭐 자연수로 뭐하고 뭐 사이에 있냐를 이제 찾아가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gn이라는 값이 자연수 뭐하고 뭐 사이에 있는지 찾아가는데 그게 hn 만족시키는 자연수 k를 이 범위 안에 있도록 하는 그 자연수 k를 찾아가는 걸 hn이라고 하는데 hn이 hn 플러스 1보다 커진 hn 플러스 1이 더 큰 순간. 그러니까 이 자연수 뭐하고 뭐 사이에 있다를 얘기하는 게 바뀌는 순간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n이 4 이상이라고 그랬거든요. 이런 거는 그래프가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걸 해보면서 이런 걸 따지라는 거구나를 얻어가셔야 돼. 그래서 내가 n이 4일 때를 먼저 해볼 겁니다.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n이 4면 어떻게 되냐면 5의 x승 빼기 4예요. 5의 x승 빼기 4는 뭐 이렇게 된다고 칩시다. 지수함수가. 그러면 얘랑 역함수가 만나는 점은 보통 우리 뭐랑 만나는 점 하죠? y는 x랑 만나는 점 얘기하죠.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때 이 오른쪽 점의 x좌표를 지금 gn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이 gn이 뭔지 구하고 싶다 이거죠. 5의 x-4거든요. 여러분, 여기 x좌표 구할 자신 있나요?
이게 y는 x와 5의 x승 빼기 4가 만나는 점 구하는 거 거의 힘들다고요. 구하는 과정이 대수적으로 불가능할 때가 많아요. 물론 눈치껏 구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숫자가 되게 진짜 말 그대로 여러분이 그냥 상상할 수 있는 숫자면. 근데 이 숫자 x가 무리수만 돼도 여러분 거의 못 찾는다고 봐야 돼요. 사실은 분수꼴도 거의 못 찾을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금은 찾을 수 있어요. 1 집어넣으면 되잖아. 근데 1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일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얘기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다면 교점의 x좌표보다 교점의 x좌표가 뭐하고 뭐 사이냐. 즉 내가 아까 얘기했던 15번 문제도 약간 그런 뉘앙스인데요. 요걸 기준으로 왼쪽은 y는 x가 더 커야 돼요. 함수값이. 그리고 오른쪽은 지수함수가 더 커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적당한 자연수를 집어넣어서 함수값을 비교하시라는 소리예요. 지금. 근데 1 집어넣었을 때 딱 같단 말이야. 1 집어넣었을 때 딱 같고 2를 집어넣으시면 얘는 이제 달나라를 가요. 21이야. 엄청 커진단 말이야. 얘는 2지만 고자. 그러니까 1이 지금 여기고 사실 2를 집어넣는 순간 지수함수는 엄청 커진다. 그래서 첫 번째 점, 이 점은 사실 1이에요. GN이 1이야. n이 4일 땐 이제 G4인 거죠. 이건 G4. G4는 1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얘는 그러면 1이니까 1하고 0 사이 이렇게 된 거죠. K가 1인 거야. 자연수 K라고 그랬으니까 K가 1인 거야. 4일 때가 스타트인 이유가 있네요. 4일 때가 자연수 K가 제일 작은 순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H4는 지금 H4는 1인 거야. H4는 1. 지금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상황들 하나씩 이해를 해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5의 x승 빼기 5는요. 얘가 밑으로 한 칸 내려가. 그럼 봐봐. 이런 식으로 그려지잖아. 그럼 이 점은 조금 더 오른쪽에 갔겠죠. 그럼 이 점은 이제 1이 여기 있으니까 1보다 좀 크잖아. 1보다 좀 크면 1점 얼마인 거야. 그럼 1점 얼마는 뭐하고 뭐 사이에 있다 그래요? 자연수 기준으로. 2하고 1 사이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 그러니까 H5는 이때 K 값이니까 2가 돼요. 문제에서 말하는 건 HN하고 HN 플러스 1이 바뀌는 순간, 이게 더 커지는 순간, 지금 내가 찾은 거야. n이 뭐면 돼요? 4면 4하고 5일 때 이렇게 달라진다고. 이게 달라지는 순간이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돼. 근데 6이면 어떻게 되냐면요. 6일 때 내가 보여줄게. 6일 때는 5의 x승 빼기 6이잖아요. 얘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은 뭐 이렇게 되는데 지금 5일 때가 여기에 5일 때 5랑 만나는 점이 1랑 2 사이에 있었잖아. 그러면 6일 때도 1랑 2 사이인지를 보시면 돼요. 아니면 2하고 3 사이인지를.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긴 한단 말이야. 이 그래프가 조금 더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갔는데 이게 자연수 범위가 바뀌는 데 있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 그러면은 1일 때 값하고 2일 때 값을 넣어서 비교한다고요. 선생님 말은. 여기다 1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1이죠. 이 지수함수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이야. 직선이 더 크니까 1이 여기 있어요. 근데 2를 집어넣으시면 얘는 25 빼기 6이니까 19에 가 있고 얘는 아직도 2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 G6 있잖아요. G6. G5가 1하고 2 사이였는데 여기가 G5니까 G5가 1하고 2 사이였는데 G6도 1하고 2 사이인 거야. 그러니까 H5는 그때는 자연수니까 2죠. 근데 H6은 아직도 2인 거야.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벗어나는 순간들을 찾으라고 한 거야. 4랑 5가 딱 벗어났던 거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낌새가 있으면 이제 알 텐데 1하고 2 사이가 됐잖아. 그렇죠? 1하고 2 사이에 있잖아 지금. 5, 6 해서 몇 개는 될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찾는 순간은 얘가 2가 되는 순간이에요. 2가 되는 거. 그러니까 교점의 x좌표가 2가 되는 순간이 뭔가 포인트가 되는 거야. 다음 포인트. 그래서 교점의 좌표가 2가 되는 순간을 찾을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교점의 좌표가 2라는 건 y는 x가 2,2를 지날 때잖아. 그러면은 5의 x승 빼기 n도 2,2를 지나셔야 돼. 그럼 n이 뭐예요? 23입니다. 자, 내가 23일 때 어떤 변화가 생긴 줄 보여주려고 22일 때, 23일 때, 24일 때 세 가지 그림을 그려볼게요. n이 20이면 지수함수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직선이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러면 요 만나는 점, 이 점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 말은 아직도 2가 오른쪽에 있다 이거야. 왜냐면 이게 y는 x잖아요. 여기에 2 집어넣으시면 2고 여기에 2 집어넣으면 3이거든. 아직도 지수함수가 커요. 지수함수가 크면 2는 여기 있는 거야. 2는 여기. 그리고 1은 여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G22죠. G22는 여전히 1하고 2 사이니까 얘는 2인 거야. 이 오른쪽 값을 K라고 하죠. 그러니까 G22도 계속 2인 거야. 23인가?
G23이 1하고 2 사이니까 H23을 이제 오른쪽 그 자연수로 있는 거죠. 얘까지 2야. 근데 24일 때 어떤 일이, 22일 때. 미안해요. 22고 이게. 23일 때.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5의 X승 빼기 23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거보다 한 칸 더 내려온 거야. 그러니까 X좌표 조금 더 올라갔거든.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Y는 X랑 만나는 이 점이 내가 2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야. 왜? Y는 X가 2,2를 지나고요. 얘가 2,2를 지나요. 25 빼기 23이니까. 2,2를 둘이 같이 지나는구나. 그러면 그때 A, 이걸 G라고 그러죠. 그때 X 값을 GN이라고 그러니까 GN이 2야. 그러면 GN은 어때요? 2하고 1 사이. 여전히 2네요. 오른쪽 값을 읽는 거니까. 그래서, H23까지도 2야. 그런데 확신이 있어요. H24. 즉, 한 칸 더 내려가면, 여기서 한 칸 더 내려간 것도 이거. 이건 반드시 교점이 뭐보다 크다? 2보다 크다. 얘는 무조건 2보다 커요. 2가 여기 있으니까. 3이 여기 있고. G24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구나. G24는 2하고 3 사이야. 그러니까 G24는 2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야 되니까 H24죠. H24가 3이 된 거야. 선생님 그러면 H24는 3이 됐으니까 H23보다 커졌네요. 네, 이 순간이 문제에서 말하는 변화가 생기는 N. N이 아까 나 못 찾았죠? 4 찾았었죠? 근데 언제 또 바뀌어요? 23, 24 되면서 하나 커지죠. 그래서 N이 23. 이 바뀌는 순간을 찾아야 되죠? 23, 24. 이렇게 두 개가 나온 거야. 자, 그러면 몇 번 해보면 이제 눈치가 있을 거예요. 그 교점이 2인 순간 기준으로 찾은 거잖아. 그럼 교점이 뭐인 순간이지? 3인 순간. 교점이 3인 순간은 Y는 X가 3,3을 지나잖아요. Y는 X가 3,3. 이 점이 3,3일 때를 찾겠다는 거야. 3,3. 그러면 5의 X승 빼기 N이거든요, 이게. 이게 3,3 지나려면 125 빼기 N이 3이어야 돼요. 얘가 122겠죠. 그러니까 N이 122인 순간을 생각하는 거거든. 그럼 교점이 3,3이야. 그럼 이때는 H 이게 123이잖아. H 123은 어떻게 되냐면요. 3이기 때문에 G구나 이거. X값을 G. 미안해요. 자꾸 헷갈려서. 요 123을 집어넣으면 이게 지금 3이란 말이야. 정확히 숫자로. 그럼 뭐하고 뭐 사이 있다고 그래야 돼요? 2하고 3. 3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3이 여기죠. 그러니까 계속 H24부터 H123까지는 3이야. 근데 H124에서 무슨 일이 생기냐 이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냐. 미안해요. 120인데 또 123이라고 적었네. 122. 122면 요거예요. 근데 123이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한 칸 더 내려오는 거야. 쉽게 말하면 한 칸 더 내려와요. 그럼 여기가 3이잖아. 그럼 요거 교점, 요 교점은 3보다 좀 커진다 이거예요. 3보다 커진다. 그래서 그러면 123. 123에서의 X좌표는 3보다 크니까 3하고 4 사이. 그러니까 이제 K가 4가 되는 거죠. 그 K 값을 HN이라고 그랬으니까 H123. 요게 4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122에서 123으로 바뀔 때 하나 커졌구나. 그러니까 122, 123일 때 되니까 N이 122가 또 하나 찾는 N이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은요, 4,4를 지날 때거든요. 4,4를 지날 때는 이게 652라서 625라서 621이어야 돼요. 그 N은 이제 600 몇이니까 이제 200을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때는 4,4고, 그 다음이 이제 사실은 답이겠죠. 이 바뀌는 순간으로 얘기하니까. 그래서 4랑 23이랑 122. 이렇게 세 개가 답이라서요. 더하시면 149. 4번이 답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서답형 5번 문제입니다. 서답형 5번은요, 두 fx랑 gx 함수를 줬는데 둘이 무슨 관계인지 이제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fx는 m 더하기 로그 3의 x인데 gx는 이제 요거잖아요. 둘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봐야 되는데 fx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 이 역함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얘의 역함수를 실제로 구해봐야 되겠죠. 자, f 인버스 x는 어떻게 되냐면 x랑 y 자리 바꾸시면 x, y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m 넘어가면 x 빼기 m은 로그 3의 y니까 3의 x 빼기 y 승이
x 빼기 m 승이 y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f 인버스 x는 3의 x 빼기 m이야. 여기까지 일단 첫 번째 찾아놨어요. 역함수. 자, fx의 그래프와 역함수의 그래프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랬는데 두 점을 a, b라고 하는데 지금 f의 역함수가 지수함수고 g도 지수함수니까 로그보단 지수 쪽으로 이제 바라보면서 푸는 게 좋아요. 로그 함수는 굳이 필요 없다 이거네요. 이 문제 풀 때. 자, 역함수 이거죠. 역함수가 원래 함수랑 만나는 점이 a, b다. 그 원래 함수랑 만나는 점은 사실상 y는 x랑 만나는 점이잖아. 그래서 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함수를 이제 그려볼 건데요. f 인버스 x는 3의 x-m이기 때문에 3의 x-m은 이제 증가하는 그래프로 우리가 그리겠죠. 여기 f 인버스 x. 여기 이제 3의 x-m. 이렇게 될 거고. 이 그래프랑 y는 x가 만나는, y는 x는 이제 직선, 기울기 일자리 직선이잖아요. y는 x. 네, 얘랑 만나는 두 점이 이제 요 점, 요렇게 되는 겁니다. 이 두 점을 이제 a, b라고 했어요. a를 오른쪽 하죠. b를 왼쪽이라고 하고. 안정해 줬으니까. 네. 그리고 AB의 중점이 M이래요. 중점은 이제 여기 있는 거잖아. 선분의 중점이니까. 여기 M. 여기 같다 이거죠. 세팅이 이렇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곡선을 X축으로 마이너스 M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M만큼 평이동한 게 이제 GX거든요. 그럼 GX는 얘를 이제 X축으로 마이너스 M만큼, Y축으로 M만큼 평이동할 텐데, 그 GX가 요 직선이랑 이제 만나는 점. GX가 근데 이 AB의 중점을 지난다 그랬어. 그러면 얘를 이제 왼쪽으로 M만큼, 밑으로 M만큼 움직였는데 요 M을 지난다는 얘기는 이제 그림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소리겠죠.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소리일 거야. 그쵸? 자, 요렇게 됐을 때 이제 요 GX, 빨간색 즉 곡선을 GX라고 하면 GX랑 5X 플러스 5Y 플러스 6P는 0. 이 직선이 만나는 점을 이제 C라고 그러고 저 직선이 Y축하고 만나는 점은 D라고 하는데 저 C가 이제 어디 있을 거냐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이 곡선과 Y는 5X 플러스 5Y 플러스 6P는 0인데 얘가 특징이 뭐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좀 이따 위치를 수정할 건데 예를 들자면 5X 플러스 5Y 플러스 6P는 0이다가 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고 쳐봅시다. 여기 수직이거든요. 여기 수직. 그래서 만나는 점이 여기 있다고 치면 여기가 이제 문제에서 말하는 C점이 되는 거야. 그리고 D점은 이 직선이 그 Y축하고 만나는 점이니까 여기 X좌표에 0 집어넣으시면 Y좌표는 마이너스 5분의 6P가 돼요.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삼각형이 요 삼각형의 넓이거든요. 좀 이따가 그 수정할 거예요. C 좌표를. 여기가 아니라 좀 이따 바뀌거든. 어딘지. 일단 요 넓이를 구하려고 하셔야 돼. 요 넓이를 구하려고 하면은 지금 보면은 이 둘의 교점 있죠. 교점의 좌표를 한번 구해보시면 y는 x랑 이 직선이 만나는 점이거든. y는 x랑. 그래서 y 자리에 x를 집어넣으시면 10x 플러스 6p가 0이기 때문에 이 점이 마이너스 5분의 3 p 마이너스 5분의 3p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지금 밑변이겠죠. 뭐 높이로 봐도 돼요. 이걸 밑변으로 보고 이 삼각형이니까 파란색. 그래서 여기서부터 CM 길이, C가 아니죠. 요거 그 수선을 내는 걸 H라고 할게요. H라고 그러면 이 삼각형 넓이는 HM 길이 곱하기 여기 넓이가 5분의 24P라고 줬거든. 자, HM 길이 곱하기 CD 길이, 여기가 D라고 치면 Y축이 여기 있는 거야 지금 그림상. 그러면 Y축하고 만난 점인 거죠. CD 길이 곱하기 2분의 1까지가 넓이거든요. 지금 25분의 24P제곱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HM 길이는 뭐냐면요. 이 H가 마이너스 5분의 3P, 마이너스 5분의 3P니까 이게 Y는 X 위에 있거든. 그죠? M이 P, P라 그랬어. M을 P, P라고 써놓읍시다. 자, 그럼 이 길이는 5분의 8P 커주고 5분의 8P 커주잖아요. 그래서 이 길이가 5분의 8 루트 3. 8 루트 2. P 이렇게 되고. CD 길이를 지금 몰라요. C점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CD 길이를 일단 이렇게 놓을 건데. 곱하기 2분의 1까지 해서 25분의 24P제곱이 돼야 되거든. 요거 CD 길이만 한쪽에 놔두고 계산해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 이쪽으로 넘겨서 계산하시면 5 약분되고 25니까 5 남고 8하고 24 약분하면 3이죠. 그러면 5분의 3P제곱인데 이거 넘어가서 계산하시면 5분의 6P 5루트 2분의 6P니까 이거 유리화하시면 5분의 3루트 2 P 이렇게 되거든요. 5분의 3루트 2 P.
근데 이 5분의 3 루트 2라는 게 얘가 이 C라는 점하고 D라는 점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 직선 위에 있거든요. 지금 요 직선,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그러면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에 있으면은 요 점에서 요 점까지 길이가 C에서 요 길이, 여기가 5분의 3, 5분의 3이어야지 이게 5분의 3 루트 2인 거잖아요. 그쵸? 저기 길이가 5분의 3 루트 2 나왔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C가 뭐가 되냐면 딱 여기에요. 요게 X가 5분의 3, 5분의 3이잖아, Y가. 아, 그러니까 C는 사실 어디였다? 이 H였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림이 정확하지 않다 그랬는데 계산으로 이렇게 맞춰보시면 좀 이따 지우고 다시 그릴 거예요. 얘가 요렇게 딱 지난 거야. 이 교점이 딱 Y는 X랑 5X 플러스 5Y가 플러스 6P가 0이다. 그 만나는 이 점인 거야, C가. 그래서 사실은 직각삼각형인 거예요, 지금. 넓이를 맞춰보니까. 그래서 요렇게 돼서 이제 요렇게 세팅이 되고요. 그러면 요 길이 이제 같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림을 조금 요거 지우고 다시 한번 풀어볼 거예요. 그림 제대로 시점의 위치를 정확히 찾았으니까. 네, 그림 다시 그려서 보면은 요렇게 이제 잡히게 되고요. 지금 AM과 MB가 같다 그랬잖아. 근데 이게 이 노란색을 X축으로 M만큼, Y축으로 M만큼 평행이동한 거기 때문에 요 길이가 이제 이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직선이 이게 기울기가 1짜리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B에서 여기까지도 이제 같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길이 같다 그랬을 때 요 길이도 같아지는 거예요, 지금. 평행이동 쭉 했으면.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가 P, P고 여기가 마이너스 5분의 3 P, 마이너스 5분의 3이면 B가 얘네들의 중점인 거잖아. 길이 같으니까. 구하시면 B는 5분의 1P, 5분의 1P가 되고요. 같은 방법으로 A도 구하시면 봐봐. 여기가 5분의 4P, 5분의 4P잖아, 이게. 이게 5분의 4P, 5분의 4P, 5분의 4P, 5분의 4P, 5분의 4P, 5분의 4P. 그러니까 A는 5분의 9P, 5분의 9P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럼 내가 이 노란색 곡선, 요 지수함수가 5분의 9P, 5분의 9P를 지나고요. 5분의 1P, 5분의 1P를 지나거든. 그러니까 문자가 PM 모르는 게 두 개인데 저기 대입하면 식이 두 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풀 수 있을 거다 이거야. 대입할게요. 자, 5분의 1P, 5분의 1P를 저 곡선에 대입하시면 5분의 1이 P가 뭐가 나와야 되냐면 3에 5분의 1P 빼기 M. 이게 이제 1번 식이고 B를 이제 저 곡선에 넣은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5분의 9P, 5분의 9P도 넣어보시면 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두 식을 연립해서 어떻게든 P랑 M을 찾자 이거야. 그럼 보통 요걸 좌우를 나누면 위아래를 나누면 P가 없어지고 여기선 지수끼리 빼니까 M도 없어지죠. 그래서 요 지수의 P, 지수 자리에 P만 남으니까 계산이 될 것 같거든요. 1번과 2번 식을 나누시면 뭐 여기서 여기 나눈다 칠까요? 9. 밑에서 위를 나누는 거야. 얘에서 얘를 나누면 3에 지수끼리 빼니까 5분의 8P가 남습니다. 네, 이렇게 돼요. 그럼 얘는 9는 3의 제곱이잖아. 3의 제곱. 그렇다는 얘기는 5분의 8P가 2여야 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5분의 8P가 2니까 P는 4분의 5라고 나오게 됩니다. P가 4분의 5라서 20P가 뭐냐 물어봤죠? 20P는 25라고 1번 답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M하고 N까지 구하라는 소리야. 9의 MN승을 구하라고 한 건 M하고 N을 구하는 과정. 자, 요거 잠깐 지우고 2번 문제 푸는 식으로 갈 겁니다. P가 4분의 5까지 얻어낸 거예요. 자, 2번 소문제를 풀 건데요. 우리가 지금 식이 아까 나왔던 게 뭐가 있냐면 5분의 1P, 5분의 1P 대입해도 되고 5분의 9P, 5분의 9P 대입해도 되거든요. 하나만 대입할게요. 5분의 1P, 5분의 1P 대입한 거 다시 쓰면 5분의 1P는 3에 5분의 1P 빼기 M인데 내가 왜 그러냐면 M을 구하기 위해서요. 근데 뭐냐면 P를 내가 알고 있거든. 저기. 그래서 4분의 5P를 집어넣으시면 이렇게 돼요. 4분의 1은 3에 4분의 1 마이너스 M 이렇게 나와요. 그럼 M을 최대한 구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M이 지수 자리에 있어서 좀 M을 찾기가 힘들거든? 근데 9의 Mn승이니까 사실 3의 N승만 잘 구해도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3의 N승을 구하기 위해서 3의 4분의 1승은 이렇게 쓰면 4는 4의 마이너스 1승이라고 쓸까요? 그러면 얘랑 자리 바꿔서 쓰면 3의 N승이 이렇게 되는 거죠. 3의 4분의 1승 곱하기 4 이렇게 되는 거죠. 3의 N승이 이거거든. 자, 소문제 2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9의 MN승이에요. 그러면 3의 N승을 아니까 3의 N승에 이제 2N승을 한 거를 구한다 생각하시면 이제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2N승을 하면 얼마일까를 찾아내셔야 되는데 N은 얼만큼 평행이동 했느냐잖아요. 얼만큼 평행이동 했느냐. 그 평행이동한 게 이게 5분의 4P만큼이죠. 5분의 4P만큼 계속. 그래서 5분의 4P가 지금 그 마이너스
5분의 4p가 마이너스 5분의 4p가 마이너스 n이니까 5분의 4p가 n이라고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5분의 4p는 p가 4분의 5니까 여기다 4분의 5 집어넣으시면 1이죠. n이 1이기 때문에 여기다 1 집어넣으면은 그냥 3의 2m승이죠. 3의 m승의 제곱.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니까 요거 그냥 제곱하라는 거죠. 제곱하면 16, 3의 4분의 1승을 제곱하니까 3의 2분의 1승. 그러면 루트 3으로 쓰죠, 우리 보통. 그래서 2번 답. 9의 mn승은 16의 루트 3. m하고 n을 직접 구하시면 됩니다. p 구한 거 가지고. 그래서 소문제 2번의 답이 16 루트 3이 나오게 됩니다. 서답형 6번 문제입니다. 요 지수 부등식을 만족하는 해가 알파부터 베타까지라고 했을 때 알파가 0보다 작다 그랬어요. 그리고 베타는 0보다 크고. 그러니까 하나는 음수근, 하나는 양수근이라는데 3의 x승을 여러분이 치환해서 풀겠죠. 그 치환했을 때의 근의 모양을 정확히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3의 x승을 보통 t라고 둘 겁니다. 3의 x승을 t라고도 치환해서 저 부등식을 써보면 t제곱 마이너스 3 n 플러스 2의 t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9n인데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단데, 자 여기 한번 보죠. 내가 치환한 3의 x승, 즉 t라는 거, 3의 x승이라는 것은 근 두 개가 하나는 0보다 작고 하나는 0보다 크기 때문에 요 방정식의 두 근, t가 요거니까 t가 3의 x승이니까 당연히 0보다 큰데요. 더 중요한 건 x가 음수고 x가 음수고 x가 양수인 근이 두 개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요 방정식의 두 근을 t1, t2라고 하시면 t1은 지금 3의 알파승이어야 되는 거고, 저 방정식 부등식의 근이, 그렇죠? 3의 베타승으로 나오는 건데 알파가 0보다 작다, 즉 얘가 0보다 작으면 얘가 1보다 작은 근이라는 거고요. 얘는 베타가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1보다 큰 근이죠. 근데 둘 다 0보다 크기 때문에 첫 번째 근은 0하고 1 사이, 두 번째 근은 1보다 크다라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부등식을 풀었을 때 t 두 개가 나오는데 그 t 두 개가 답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풀면, 이 부등식을 풀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t1이 0하고 1 사이에 있는 그런 숫자여야 되고 얘는 1보다 큰 그런 숫자여야 된다 이거예요. 즉 이 부등식의 근 둘 사이로 답을 쓰는 거는 우리는 방정식 풀듯이 요거 는영이라는 방정식을 푼다고 생각했을 때 두 근이 하나는 0하고 1 사이, 그리고 하나는 1보다 큰 데 나와야 되죠. 그래서 저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이렇게 될 텐데, 하나는 0하고 1 사이에서 근이 있어야 되니까 근의 위치가 이렇게 잡히는 거고, 하나는 이제 1보다 큰 쪽, 요렇게 모양이 잡히도록 하라는 거죠. 요 조건을 만족하시려면 여러분 보이겠지만 0에서 함수값이 어때야 되고 양수여야 되고, 1에서 함수값이 음수여야 0하고 1에서 한번 만나고, 얘가 음수면 오른쪽에서 한번 만난다는 거죠. 1보다 큰 데서. 네, 그래서 우리가 써먹을 식 첫 번째는 0에서의 함수값, 여기다가 0 집어넣은 거, 0 집어넣은 함수값이 0보다 크다 하시면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9n, 네, 요 값이 0보다 커야 된다 이겁니다. 요거 풀면 n이 9랑 0 사이 이렇게 나오고요. 두 번째, 1의 함수값이 0보다 작다 푸시면 1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n제곱, 내림차순으로 쓸게요. 바로 마이너스 n제곱, 1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3n 플러스 9n이니까 플러스 6n, 1 집어넣었으면 마이너스 6에다가 여기 1 더하니까 마이너스 5, 요게 0보다 작아야 된다. 1의 함수값이 0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풀어야 되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곱하시면서 인수분해하면 1하고 5가 근인데 0보다 크다니까 n이 1보단 작고 또는 5보단 크다가 이 두 번째 부등식의 해로 나와서 둘이 겹치는 거, 둘 다 되는 걸 찾으셔야 되잖아. 둘 다 되는 건 6, 7, 8 세 개가 됩니다. 그래서 n이 될 수 있는 정수에는 6, 7, 8을 더하셔서 21이 서답형 6번의 1번 소문제 답으로 나오게 되고요. 소문제 2번 답은 모든 알파 베타의 합을 k라고 할 때 3의 k승을 더해라, 구해라. 자, 그러면 우리가 n이 6, 7, 8일 때 된다고 알았기 때문에 n이 6일 때, n이 7일 때, n이 8일 때 3번 하시면 되는데, n이 6일 때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은 n에 6을 집어넣으시면 요 방정식을 풀면 되죠. t제곱 마이너스 3, 8에 24 t 마이너스, 자 요거 계속 계산해야 되거든요. 6 집어넣고 7 집어넣고 8 집어넣고 인수분해해서 대입하는 게 좀 편해요. 이렇게 하시면 6 집어넣은 거는 6 곱하기 마이너스 3이죠. 6 곱하기 마이너스 3 하시면은 마이너스 18,
여기다 마이너스 붙으니까 플러스 18. 네, 요거는 0인데 이 방정식의 두근이 지금 뭐야? 3의 알파승과 3의 베타승인 거잖아요, 두근이. 문제에서 뭐 물어보죠? 알파, 베타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두근의 곱을 사실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은 18이 뭐다? 두 근의 곱이니까 이렇게 써지고, 여기서 우리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로그 3의 18이 된다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n이 7일 때 8일 때 똑같이 하는 건데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 여기는 크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두 근의 곱자리가 지금 알파 베타의 합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사실 7 집어넣은 거 8 집어넣은 것만 하시면 돼요. 7 집어넣으면 t제곱,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쓸데없다 이거죠, 요거. 자, 7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7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여기 14가 나옵니다. 14는요. 요거의 두근이 알파 베타인 거죠. 3의 알파, 3의 베타. 그래서 알파 베타의 합을 알고 싶으면 여기선 두근의 곱을 보셔야 되잖아. 둘이 곱하면은 14죠. 14는 3의, 한번 쓸게요. 14는 3의 알파승 곱하기 3의 베타승이니까 요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로그 3의 14. 요렇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n이 8일 때 요건 빨리 하겠습니다. 자, t제곱 플러스 어쩌고저쩌고 하고 상성이 뭐냐면 8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8 곱하기 마이너스 1이라서 플러스 8은 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두근의 곱이 8이잖아요. 그러면 8은 3의 알파 더하기 베타 승이니까 여기서 알파 베타 더하시면은 로그 3의 8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로그 3의 8, 로그 3의 14, 로그 3의 18 요 세 개가 문제에서 말하는 알파 더하기 베타거든요. 그것들을 다 더하래. 그럼 저 세 개 다 더하라는 거죠? 그럼 로그의 K가 이거 나옵니다. K는 로그의 3의 18, 14, 8 이렇게 되는 거죠. 네, K는 요게 나옵니다. 그때 나보고 3의 K승 구하라 그랬어요. 3의 K승은 여기다 3. 지수에다 요걸 쓰면 얘네 둘이 자리 바꾸면서 로그 3의 3은 1이니까 요게 답이죠. 18 곱하기 14 곱하기 8 이렇게 됩니다. 자, 18 곱하기 14가 아마 16의 제곱 빼기 2의 제곱이 있죠. 16 플러스 1, 16 마이너스 2니까. 그래서 요거는 256, 16의 제곱 정도 외우고 있거든요. 256 빼기 4니까 252, 252 곱하기 8. 요건 뭐 세 자리 곱하기 한 자리니까 이 정도는 해도 되겠죠. 2016. 네. 그래서 서답형 6번 소문제 2번의 답은 2016이 답으로 나오게 됩니다.